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틀 연속 공식 행보에 나서면서 반란 사태 수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행방이 묘연하던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은 벨라루스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반란의 여파가 우크라이나전에 미칠 파장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 있다.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란 중단 이후에 프리고진이 공식 석상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오디오로만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자, 일단요, 이 쿠데타랄까 이번에 이 무장 봉기의 목적 자체는요. 뭐 사실 뭐 이렇게 모스크바를 뒤엎고 무슨 권력을 장악한다 이게 아니라 이 프리고진에게 있어서는 이제 바그너 그룹을 이어가는 것 이게 이제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결국은 이 합의의 내용이 벨라루스에서 바그너 그룹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결국 모스크바로 향하던 프리고진의 그 발길을 돌리게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제 프리고진이 해야 될 거는 자 이제 자기가 그동안 러시아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기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바그너 그룹을 이어가서 경영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들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기간이 아니면은 이제 다시 러시아에 돌아갈지도 모르고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굉장히 빨리 자신의 그 러시아에 남아있는 자산과 그다음에 뭐 바그너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챙겨서 빨리 가야 되는 것이고 아마도 그러한 과정에서 움직임이 노출되지는 않았던 것이 아닌가. 결국 뭐 전용기에 이제 안에다가 중요한 것들을 많이 싣고 이동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프리고진의 앞으로의 거취, 뭐 활동과 관련해서는 좀 많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은 벨라루스에 있지만 아무래도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최대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프리고진이 여기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결국에는 프리고진이 과거에 활동했던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잠적을 할 거다 이런 관측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벨라루스에서 지금 활동을 할 수 있게 합의가 된 만큼 벨라루스의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세를 다시 결집시켜서 명예를 회복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은요, 벨라루스에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루카셴코도 대통령도 이제 이를 보장하겠다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벨라루스 현지 보도에서 보면은 그 아시포비치라는 곳 인근에 한 이제 24,000여 평방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굉장히 드넓은 지역에 이 바그너 그룹을 위한 기지 건설이 추진이 된다. 이런 이제 현지 보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이것을 루카셴코가 나와서 이제 다시 정정을 하면서 야, 우리가 뭐 바그너 그룹을 위해서 별도로 기지 만들어 주지는 않을 거야. 근데 다만 뭐냐면 그동안 폐쇄됐던 군 기지 이거를 넘겨줄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지금 벨라루스 쪽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주겠다라고 굉장히 제안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대로 과연 이게 안전하냐? 결국 이 벨라루스라는 데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봐도 그렇고요. 러시아군이 자유롭게 침공 경로로 이용할 만큼 어찌 보면 러시아의 거의 속국과 같은 나라인데 그리고 뭐 그 말은 뭐냐 하면은요 이제 뭐 러시아 정보기관 인원들이 거기에 막 넘쳐날 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 푸틴 하면은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방사능홍차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뭐 리트베넨코가 그렇게 이렇게 암살당한 독살당한 그런 사례도 있고 결국 프리고진도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3국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원래 이 바그너 그룹이 성장을 했던 것이 이제 2014년에 이제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면서 등장을 했지만은 실제 성장은 시리아 내전 개입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에 이렇게 내전에 개입을 하면서 정부의 주요한 이권을 지키면서 거기서 반대로 뭐 채광권을 받는다거나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여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한 활동의 베이스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적인 곳이 리비아가 있습니다. 리비아 이쪽 지역에서 굉장히 이 뭐라고 그럴까 바그너가 현지 기지를 단단히 구축을 해놨는데 뭐 이런 데로 결국은 이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뭐 전용기를 가지고 있을 만큼 정도의
역량을 가졌다면은 자신들 인원들과 어디로든 이동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루카셴코 대통령에 따르면 이제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이 이 프리고진을 살해하려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반란을 중단을 하는 대신에 처벌은 하지 않기로 합의는 했지만 예. 지금 푸틴 대통령도 프리고진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예. 러시아 지도부 사이에서도 이 프리고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예, 예. 푸틴이 프리고진의 용서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 것이다. 예. 따라서 프리고진의 안전 보장은 좀 확실하진 않지만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러시아 수뇌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푸틴의 예.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 내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도 일으킨 거고요. 예. 이런 사람이 자기의 권한에 도전을 해서 흠집을 낸 프리고진을 내버려둔다? 이거는 솔직히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지금 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는 처리를 할 텐데 근데 그럼 무작정 예를 들어서 방사능 홍차 보내고 끝내느냐?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는 일단 예. 국민들의 시선을 바로 잡아야 돼요. 푸틴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냐면은 지금 프리고진은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냐면 러시아에게 유일하게 승리를 안겨다 준.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솔직히 러시아군이 잘 못 싸웠잖아요. 예, 예. 근데 바그너 그룹이 어쨌거나 수임 부대들 데리고 가가지고서 싸우면서 엄청난 성과를 낸 일종의 전쟁 영웅으로 비춰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장 봉기를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보낸 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푸틴이 해야 될 일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이 프리고진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러시아의 영웅이 아니라 얘는 범죄자이자 배신자다라고 예.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 프리고진 개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사해가지고 밝혀낼 거고요. 예. 자, 그래서 이 러시아의 국민적 영웅에서 이 배신자이자 범죄자로 떨궈 놓고 난 다음에야 아마 이제 이렇게 제거를 하건 암살을 하건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수순으로 저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예.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과 이 바그너 그룹이 지난 1년 동안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을 했다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자금의 용처를 이제 출처를 좀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웅에서 배신자 프레임으로 이거의 일환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지금 푸틴이 자기가 가져와야 될 인기와 어떤 국민적 지지를 프리고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져가 버린 거예요. 훔쳐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는요. 예. 방법은 결국 이 프리고진의 원래 실체를 밝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무슨 엄청난 사업가나 이게 아니라 예. 원래 1981년도부터 1990년까지 9년간 수감이 돼 있던 범죄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위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지역에서 예. 막 이제 핫도그 이런 것들을 팔면서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을 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이제 푸틴을 만났고 그다음에 소위 푸틴의 뒷돈을 마련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예. 성장을 해온 어떻게 보면 푸틴 입장에서 자기의 그 몸종과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예. 근데 여기 이런 존재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자신의 집권에 흠집을 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용납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이 존재를 확실하게 말살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러시아의 영웅이 아니라는 것부터 먼저 밝혀야 되는 겁니다. 예. 자, 무장 반란이 36시간 만에 끝나긴 했지만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가 프리고진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요, 저는 이거 상대적으로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보도도 많이 나오고, 예. 야 그랬으니까 협상을 받아들일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요. 저는 되려 그렇게 보지 않고요. 되려 전술 핵무기 확보했으면은 그 협박을 바탕으로 해서 곧바로 모스크바로 갔을 거예요. 아. 그래야지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예. 기본적으로 사실은 아마도 프리고진의 처음에 생각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모스크바로 들어가서 소위 뭐라 그럴까 푸틴의 사랑을 받고 있는 쇼이구와
게라시모프를 전부 처형해 버린 다음에 예. 그 친위 쿠데타 같은 것들을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들어가면서 자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세력들이 충분치 않고 예. 가서도 확실히 확보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든 타협에 이른 거라고 보여지고요. 핵을 확보했으면 되려 모스크바를 진군했지 예. 이렇게 철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되려 이런 이제 핵무기 탈취 가능성을 가장 근심 어린 눈으로 보는 것이 예. 미국을 포함한 서구 국가들입니다. 왜냐하면 자 비록 굉장히 나쁜 독재자인 푸틴의 손에 지금 이 러시아 핵이 있긴 하지만 예. 최소한 국제 정치에서 이 핵이 갖는 의미가 뭔지는 알고 그리고 물론 러시아의 핵을 사용하겠다 자꾸 겁박을 하고 있지만 이거 사용하면 정말 큰일 나고 전 세계가 핵 전쟁에 휘말리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나마 이제 통제가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지금 뿌리고친 같이 저렇게 어찌 보면은 국제 정치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저런 이가 집권하게 될 경우에는 예. 그야말로 예측 불가한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우려는 서구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우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핵무기가 프리고진에 넘어갔을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라는 예. 말씀이셨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장기 집권하는 동안 이번 사건이 좀 자신의 권위에 대한 좀 굉장히 큰 도전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앞서 이제 쿠데타를 진압한 뒤에 실각했던 뭐 고르바초프나 옐친처럼 그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아무래도 러시아 대선이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앞으로의 행보가 좀 주목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뿌리고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분명히 이 쿠데타가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범죄자의 일종의 행동이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크렘린궁에서 왜 얼마 전에 요 최근 행보 중에 보면은 바그너 그룹 왜 반란 진압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이렇게 막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협의를 통해서 양쪽의 협상을 통해서 무장 봉기를 풀고 그다음에 벨라루스 넘어간 건데 프리고진이 예. 여기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그냥 반란 진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이 내가 협상에서 이렇게 뒤로 빠진 게 아니라 예. 내가 반란을 진압했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없는 공도 만들어내고 예. 막 이렇게 사람들 실제 역할 없는 사람들 포상까지 하면서 야, 이 푸틴이 쿠데타를 막았고 러시아의 질서를 바로 잡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만들기를 지금부터 러시아는 굉장히 긴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예.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란 사태는 일단락이 됐지만 이번 사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핵심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바그너 그룹이 떠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력 공백이 생겼을 거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됐을 거다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이 반란 사태 이후에 러시아군의 공격이 다시 거세지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동부 도심 중심부에 또 미사일을 쏜 만큼 앞으로 오히려 러시아가 총공세에 나설 거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변수를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애초에 프리고진이 무장 봉기를 한 이유는 뭐였냐 하면은 예.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활동 중인 PMC는 전부 다 국방부에 편입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이제 러시아의 PMC 사실 러시아 PMC 이 민간 군사 기업이 사실 불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7개 정도가 생겼었는데 예. 그 중에 25개가 우크라이나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5, 그러니까 지금 이 바그너 그룹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른 지금 용병 회사들도 있는 거예요. 이제 예. 그 중에서 바그너 그룹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프리고진이 일부 막 감옥들 돌아다니면서 죄수들을 이제 징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원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너 최소한 6개월 이상 싸우면은 내가 풀어주마. 사면 받게 해주마. 그다음에 네가 싸우다가 죽거나 다치면은 보상해준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모았습니다. 이게 원래 이 바그너 그룹이 해봐야 한 10,000명 정도 평상시에 안 되는 그런 조직인데 예. 25,000명. 뭐 지금 프리고진이 지난번 반란 시작할 때 난 25,000명 있다 얘기했잖아요. 아마 실제 전쟁에 투입한 인원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거의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이상, 뭐 최대 5만 명까지도 표현하는데 이런 정도 인원을 끌고 와서 싸웠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 프리고진이
빠지고 그러면서 뿌리고즈만 나간 게 아니라 네. 소위 원래 정예의 바그너 인원들이 빠졌어요. 그럼 지금 바그너는 남아 있는 거는 그런 죄수 출신들의 인원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원들은 들어와서 분명히 병력이 되긴 할 텐데 과연 이전에 그 솔레다드나 아니면 그 바크무트 지역에서 싸운 거와 같은 그런 성과를 지금 낼 수가 있냐 이 인원들이 예. 저는 좀 상대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이번 그 용병 편입 조치를 통해서 병력을 늘어나가고 그래서 분명히 우크라이나의 지금 대공세를 막아내는 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예. 막상 굉장히 커다란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럼 우크라이나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냐?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가 이 상황을 잘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요. 예. 자칫 잘못하면 러시아 내부의 내전을 일으키게 되고 러시아 본토와의 싸움으로 이제 확전될 것을 아무리 봐도 이제 서구 쪽에서 좀 걱정해서 우크라이나 조금 페이스를 조절해라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은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이 그 뭐라 그럴까 손익 계산의 시작, 그리고 서로의 그 싸움의 시작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러시아 반란 사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